마인드 하이킹 채널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위해 유튜브 수익금의 10%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으로써 한 분 한 분의 힘을 모아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하이킹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무한한 힘이 내재되어 있다고 믿으시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에 따라 개개인에게 나름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로 직전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말씀인데요.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의 저자 찰스 에넬은 우주는 개인을 통하여 뜻을 펼치고 그러한 통로가 되어줄 개인을 찾고 있으며 그러한 우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그 통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해석과 성공학적인 해석은 시점이 신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같은 근간을 두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성경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본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것이란 가능성을 암시하는 구절인데요. 책에서 저자 또한 우주의 마음과 개인의 마음은 동일하다. 그 바탕과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구절은 책 전체에 걸쳐 가장 많이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이 또한 우주의 창조력을 인간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모든 현상을 창조한다는 내용이죠. 이처럼 서로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가르침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목표, 꿈, 욕망 모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는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분명 누군가는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심지어 뒷걸음질 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을 단지 한 사람의 운명 또는 운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자연의 섭리는 균형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균형과 조화만을 추구합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초식동물을 본다면 맹수가 악이고 초식동물은 악에게 희생된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라는 이야기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 말을 사용하는 상황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어디 한 곳 어색한 부분 없이 모두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자연스럽게라는 말을 사용하신다는 걸 떠올리실 거예요. 우리는 자연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연의 조화나 신의 섭리, 통계적 자료들을 살펴본다면 인간은 분명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며 이러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생각, 즉 상상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이야기는 에머슨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어떠한 것으로 채우고 있는지가 그 사람을 대변하며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외부로 표현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생각과 상상 속에서는 100억 부자를 꿈꾸며 현실에서는 시계불알처럼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퇴근하면 술 마시고 집에 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고 휴일이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이 바라는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백날 첫날 상상한다고 해봐야 그 상상은 공상에 그치고 맙니다. 100년간 전해 내려온 이 책에서 저자는 어떻게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형을 명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원대하게 만들어라. 당신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바로 자신뿐임을 기억하라. 당신은 비용이나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공급은 무한한 존재에게 맡기고 상상 속에서 마음껏 원형을 만들어라. 먼저 상상 속에서 존재해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림을 분명하고 말끔하게 그려서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라. 그러면 그것이 점점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바라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잘 알려진 또 하나의 심리학적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읽기만 해서는 바라는 어떤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읽기만 해서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현시키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노력이 필요하다. 힘겨운 마음의 노동.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모두는 우주가 먼저 생각으로 존재한 뒤에 물질로 나타났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위대한 건축가를 따라가려 한다면 우주가 분명한 형상을 취한 것과 똑같이 우리의 생각도 형상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우주의 마음과 개인의 마음은 동일하다. 그 바탕과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다. 이러한 지침을 성실하게 따를 수만 있다면 당신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끈기와 용기로 이어지는 자신감도 개발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루려는 목적에 무관한 생각들을 배제할 수 있는 집중력 또한 개발하게 될 것이다. 생각은 형태로 드러나는 법이다. 자신의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대가의 위치에 올라 권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저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굳건히 지키면 점점 현실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러한 소망들에 제약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을 직접 실행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크게 가져라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그랜트 카도는 원래의 목표보다 10배 더 크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시각화나 확언 등 많은 것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목표에 대해 누구 하나 태클을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산 100억은 너무 터무니없나? 하버드 입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 목표를 조금 현실적으로 줄여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저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한 에고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어지럽히는데요. 저자는 이렇듯 자신을 스스로 틀 속에 가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힘은 무한합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나 100조 자산가 될 거야, 나 500살까지 살 거야 라는 식의 진지하지 못한 태도는 조화와 균형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는 생각이기에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노력, 그것도 힘겨운 마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말이죠. 저자의 말처럼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믿음, 끈기, 용기, 자신감, 집중력을 길러야 결국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이는 결국 나의 생각과 실행, 집중을 통해서만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칙들을 사기나 사이비 종교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과 법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조차 진리라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그 목표를 상기시키며 끈기와 자신감을 갖고 집중력 있게 실행해 나간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칙들이 그런 모든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마음이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행과 행동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지만 그러한 행동을 끌어낼 수 있는 근본은 우리의 생각, 상상, 마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뭐라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이러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에게 그의 아버지는 다시 이런 괴상한 것을 만든다면 지옥에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아마도 그러한 부정적인 시선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어서 저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내부에 그토록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 자신도 모르는 초월적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항상 힘과 능력을 외부에서만 찾으라고 배운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내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찾으라고 배웠고 이 힘이 나타날 때마다 초자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놀라운 힘을 이해하고 건강과 힘, 기타의 조건들을 실현시키려 열심히 또 성실하게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들은 법칙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이때 대부분 문제는 사람들이 외부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그들은 돈과 힘과 건강과 풍요를 원하지만 이것들이 결과일 뿐 원인을 찾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진리를 확인하고 지혜를 찾으려 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이 지혜가 모든 힘의 근원을 펼치고 밝혀주리라는 것, 외부 조건들을 바라는 대로 창조하겠다는 생각과 목적 속에 이 지혜가 드러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진리는 고상한 목적과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 외부 조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오직 이상만을 창조하라. 내부 세계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면 외부 세계는 내부에서 만든 조건을 표현하고 드러내도록 되어 있다. 당신은 이상을 창조하는 자신의 힘을 깨달을 것이고 이상은 실질 세상에 투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빚더미에 눌려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늘 빚 걱정을 하면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원인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빚더미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많은 빚을 지게 된다. 그 사람은 위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켰고, 그리하여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결과, 손실이 더 큰 손실을 낸다는 결과를 얻은 셈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풍요를 생각하라. 풍요의 법칙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그 계획과 방법을 이상화하라. 풍요의 법칙에 따라 나타날 상황을 영상화하라. 이렇게 하면 실현될 것이다. 법칙이 완벽하게 작용함으로써 결핍과 두려움을 끝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난과 결핍과 기타 모든 제약을 가져다 준다면 용기와 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 풍요와 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 걱정과 두려움과 고뇌가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 하고 싶어 한다. 돕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제 막 씨앗을 심어놓고서 잘 자라는지 보려고 15분에 한 번씩 땅을 파보는 어린아이와 같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는 씨앗이 결코 싹트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세계에서 하는 행동이다. 우리는 씨앗을 심어놓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훌륭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통로가 끝없이 제공되고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그저 마음을 열어두기만 하면 된다. 때가 왔을 때 행동할 준비를 한다는 말이다. 생각의 힘은 지식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어떤 주제에 생각의 힘을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떤 것도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각의 힘을 제어하여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행운의 바퀴가 굴러가도록 증기를 만들어내는 불은 다름 아닌 생각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행운의 바퀴가 어디로 굴러가는가에 따라 경험이 달라진다. 스스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경건하게 대답을 기다려라. 당신은 가끔 내부의 자아를 느끼지 않는가? 당신은 자아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대중을 따라가는가? 대중은 항상 끌려갈 뿐 이끈 적이 없다. 증기 엔진과 동력 장치, 그 밖에 다른 모든 진보와 발전에 대항한 것은 바로 대중이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휩쓸려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우리 내부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인생에 적용해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결국 그러한 법칙을 알진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면이 단단합니다. 그들은 확신이 있으며 내면에 불안이나 초조함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식적으로 물리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끈기가 있으며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계처럼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굳건한 마인드가 이 모든 것을 발현시키는 것인데요. 우유부단하여 선택을 못하고 소극적이어서 행동을 못하고 끈기와 집념이 없으며 무언가 한 가지에 몰두하지 못하고 부산하기 때문에 시작한 일을 끝맺지 못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겉모습, 즉 부지런함, 근면함, 끈기, 인내, 집중력 등을 보지 말고 그러한 행동을 이끌어낸 근본적인 마인드와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학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저자의 이야기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풍요를 원한다면 풍요에 집중해야 합니다. 풍요롭지 않은 지금을 생각하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풍요를 생각하며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풍요가 아닌 빚에 집중하게 되어 그러한 상황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건강을 원하는데 치매에 걸리지 않게 노력해야지. 암에 걸리지 않게 식습관을 바꿔야겠어. 이렇게 치매나 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끌어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를 원한다면 이미 부를 이룬 모습에 초점을 맞춰 결과로부터 상상해야 합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한 상태에 초점을 맞춰 건강한 본인의 모습만을 떠올려야 합니다. 건설적인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항상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의식하지 말고 스스로 제약하지 말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믿고 본인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하게 본인의 자아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세상을 무시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독불장군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조화와 균형 속에서 본인을 믿고 본인의 뜻을 펼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의 힘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기 내면과의 대화, 문제와 고난과의 대화. 저자는 생각의 힘은 지식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생각의 힘을 집중한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황농문 박사님의 저서인 몰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깊이 있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몰입이 아니니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세상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다만 내가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인간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해온 역사입니다. 그러한 답은 모두 인간의 생각, 즉 상상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도 가능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고되고 귀찮고 어려운 불편의 다리를 건너고 싶지 않다는 우리 마음속의 에고의 목소리에 우리는 항상 패배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을 수 없을 뿐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잠재력을 탐험하고 발견하는 여정, 마인드 하이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